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룡의 일가의 비밀 또다시 폭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룡예 같은 경우는 최연과 첩의 사이에서 태어난 서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령택은 최연이 빨치산 활동할 때 태어난 장자입니다. 김일성과 최연의 집이 예전에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하고 같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의 어렸을 때 비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김정일은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북한의 후계자로 지정돼서 권력을 잡자마자 모교인 남산중학교를 폭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령택한테는 축 잡힌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최령택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하고, 그가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다 눈을 감아주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최령택은 크게 승진한 인물은 아니었지만은 동생 못지않게 엄청난 남봉꾼이기도 했습니다. 최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청년협주단이라는 것을 꾸려놓고 북한 전역에서 미녀를 뽑아다가 자기의 퇴폐적인 향락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로 일삼았던 과거가 있고, 그 중에서 앞거는 퇴폐적인 성생활을 위해서 여성들이 이빨까지 다 뽑아가지고 부패 타락하게 놀았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최령해는 어찌됐든 5, 6년 뒤에 혁명화를 거쳐서 다시 살아왔지만은 최령해에게 농락당했던 그 여성들은 검열이 시작되자마자 머리를 다 빡빡 깎고 단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들어가겠습니다. 최연 역시도 해방후에 돌아와가지고 수많은 연문 사건들을 만들었는데, 그때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만주에서 피를 흘리며 싸웠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 이렇게 벌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아들 역시도 여성 문제에서 남봉꾼으로 소문났습니다. 최령택 같은 경우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중앙당 청년 및 3대 혁명 소조 사업부 3대 혁명 소조 과장을 지냈습니다. 이 위에 직속 상관이 장성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택은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또 혈통도 좋은 최령택한테 말도 놓지 못하고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런 최령택이 1980년대 90년대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평양 시내에서 유일하게 216 빨간 벤츠를 몰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216이라는 번호는 김정일이가 특별히 자기 측근들한테 하사하는 특혜를 가진 자동차 번호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최령택은 216 번호판과 더불어서 벤츠까지도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몰고 다녔습니다. 최령택은 이 빨간 벤츠를 타고 북한 전역을 누비면서 남봉 생활을 했습니다. 전국의 곳곳에 자기 신복들을 만들어 놓고 갈 때마다 주기적으로 들리면서 부패 타락한 생활을 했는데, 어쩌면 그에게 3대 혁명 소속 과장이라는 직책은 가장 부패 타락하기 좋은 직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 혁명 소속 과장이라고 하면 당시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젊은 대졸 여성들이 배치를 해주는 그런 기관이었는데, 좋은 데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또 승진시켜준다고 하면서 농락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최령택이가 한 번은 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북한에서 아주 극소수만 다닐 수 있는 금강산 특각 한 아가씨하고 즐기다가 술을 잔뜩 마시고 벤츠를 몰고 쫙 달리다가 들이받아가지고 벤츠가 박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벤츠인데 박살났다, 큰일 아닙니까? 벤츠를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중앙당 재정경리부장이 로명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로명근 영감한테 찾아가서 김정일 몰래 벤츠를 좀 수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명근이가 특별히 부품을 사오는 데만 6만 불을 썼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령택이가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측근들을 거느리면서 부패 타락하고, 그 측근들 중에는 최령택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의 남봉 생활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최령택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에는 최령택이가 죽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뇌출혈에 걸린 시점은 2009년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깨어났는데 말도 거동도 어눌해가지고 이제는 간부 생활이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최령택이가 장성택하고 완전히 친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할 때 그 측근이던 최령택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진 덕분에 아직까지는 목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최령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북한의 고위층들이 얼마나 부패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가, 북한 정권의 민낯을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북한 체제를 이끌고 있는 고위층 인간들의 민낯을 계속 고발해서 북한 체제가 어떤 사회인지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